서울의 밤하늘은 인공의 빛으로 오염되어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태강 호텔 72층 스카이라운지 제니스의 통유리창은 그 오염된 빛마저 수만 개의 보석으로 바꿔놓는 마법을 부렸다. 그 눈부신 야경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0.1%의 웃음소리가 샴페인 거품처럼 터져나갔다. 한지우는 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 값싼 천으로 만들었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조끼와 나비 넥타이. 그의 존재감은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는 가구가 아니었지만 가구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파트타임 서버였다. 쟁반 위에는 방금 비워진 값비싼 와인 잔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그의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표정은 밀랍 인형처럼 고요했다. 아버지가 남긴 사채빚, 그것은 한지훈의 젊은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이자는 원금을 비웃으며 불어나고 있었다. 이곳 제니스의 하루 대관료는 지훈의 1년치 빚과 맞먹었다. 그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시는 와인 한 병의 가격을 계산하려다 쓴 웃음을 지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투명한 유령일 뿐이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오직 생존을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때였다. 라운지 중앙에서 유난히 크고 거만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깟 백억은 그냥 휴지 조각이라고. 목소리의 주인은 태강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최태민 이사였다. 그는 값비싼 실크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아첨꾼들이 파리처럼 꼬여 있었다. 한지우는 그쪽을 피하려 했다. 최태민은 악명이 높았다. 특히 오늘처럼 술이 거나하게 취한 날이면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지우는 조용히 쟁반을 들고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최태민의 무리 중 한 명이 뒤로 물러서며 지훈의 팔을 세게 쳤다. 앗! 지훈은 짧은 비명을 삼켰다. 쟁반이 크게 기울었고 그 위에 있던 수십만 원짜리 와인 잔들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 남아있던 붉은 와인이 정확하게 최태민의 새하얀 이탈리아제 슈트 재킷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쏟아졌다. 순간 라운지 전체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클래식 음악 소리마저 끊겼다. 모든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붉은 와인이 최태민의 슈트에 흉측한 얼룩을 그리는 장면. 그것은 이 완벽한 공간에 떨어진 한 방울의 오물이었다. 최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재킷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가 곧바로 시뻘건 분노로 대체되었다. 그는 와인을 쳐다본 다음 감히 그 얼룩을 만든 범인을 찾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얼어붙은 채 서 있는 한지훈에게 고정되었다. 이 개새끼가. 최태민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살이었다. 한지훈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끝장이다. 빚을 갚기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밥값조차 없는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었다. 죄송합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바로 닦아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황급히 깨끗한 냅킨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최태민은 그보다 빨랐다. 짝, 살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라운지를 울렸다. 한지훈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데인 듯 타올랐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기도 전에 최태민의 거친 목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감히 내까짓 벌레 새끼가 누굴 만지려고 해. 지배인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그는
최태민 앞에서 거의 땅에 닿을 듯이 허리를 숙였다. 최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오늘 처음이라 실수를. 그는 감히 최태민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덜덜 떨었다. 닥쳐. 최태민은 지배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뺨을 감싸 쥔 채 충격에 빠진 한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조롱하듯 웃으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야, 벌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 슈트 한 벌 값이면 너 같은 놈들 1년 연봉보다 비싸.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혹은 불쾌하다는 듯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작게 킥킥거리기까지 했다. 한지훈에게 이 순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수치심이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빚쟁이들에게 무릎 꿇는 것보다 더한 굴욕이었지만 그는 버텨야 했다. 여기서 해고당하면 당장 내일 독촉 전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죄송? 최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내까진 놈의 사과가 무슨 가치가 있는데? 넌 지금 내 기분을 망쳤어. 아주 더럽게. 그는 구두 끝으로 지훈의 정강이를 툭 쳤다. 무릎 꿇어. 한지훈의 몸이 굳었다. 무릎을 꿇으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최태민의 살기 어린 눈빛과 그 뒤에 서 있는 지배인의 절박한 눈짓을 본 순간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시야에 최태민의 번쩍이는 구두가 들어왔다. 그 순간 지훈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벌레였다. 그래, 그게 내 자리야. 최태민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는 지배인을 향해 턱짓했다. 저 새끼, 당장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리고 다시는 이 호텔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지배인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소리쳤다. 한지훈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알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하려는 비굴함만 가득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지훈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할 힘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최태민을 힐끗 보았다. 최태민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재개하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한지훈은 호텔 정문이 아닌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후문 골목으로 내팽개쳐졌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이거지 새끼야. 보안 요원이 뱉은 마지막 말이었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훈은 완벽한 어둠과 악취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11월의 밤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품고 있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뺨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무릎은 대리석 바닥에 찧어 피가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굴욕감보다 크지 않았다. 지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곧이어 참을 수 없는 울분이 터져 나왔다. 으아. 그는 주먹으로 더러운 벽을 내리쳤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 나만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빼앗겼다. 이 불공평한 세상. 지우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은 쏟아지는 빛뿐이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다. 비는 그의 얇은 셔츠를 순식간에 적셨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대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빚쟁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최태민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복수하고 싶어. 저놈들을 전부 짓밟아버리고 싶어.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살고 싶다는 갈망과 죽이고 싶다는 증오가 뒤엉켜 그의 정신을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있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빗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의 악취도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 미릭 환청일까. 날카로운 기계음이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지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흐릿한 시야 앞에 쏟아지는 빗방울을 뚫고 반투명한 파란색 창이 떠 있는 것을. 절대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최악의 환경, 최악의 굴욕 속에서 극한의 생존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자격 조건 충족, 호스트를 등록합니다. 한지우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죽기 직전에 보는 환각이겠지. 하지만 그 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호스트 확인, 한지훈, 현재, 상태, 치명적, 저체온증, 다발성, 타박상, 극심한 정신적 외상, 생명력, 3%, 긴급 회복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그 글자를 마지막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것은 빗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근원적인 따스함이었다. 찢어질 듯 아프던 뺨의 통증이 사라지고 피가 나던 무릎이 순식간에 아무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 밀려왔다. 긴급 회복 완료. 생명력 35%로 회복되었습니다. 호스트 한지훈, 당신은 무시당하고 짓밟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시간입니다. 지훈은 멍하니 그 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비에 젖은 골목의 악취도 차가운 공기도 다시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떠 있는 시스템 창도 첫 번째 메인 퀘스트가 생성되었습니다. 퀘스트, 각성의 자본, 내용, 24시간 이내에 1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십시오. 보상, 실패 시, 사망, 시스템에 의해 모든 생명 에너지 소멸. 한지훈은 사망이라는 단어에 숨을 멈췄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24시간 안에 1억, 지금 당장 1만 원도 없는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까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 기묘한 시스템을 믿어보는 수밖.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젖은 몸은 무거웠지만 조금 전의 절망감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정체 모를 시스템에 대한 기묘한 흥분이 자리 잡았다. 초기 지원 패키지가 지급되었습니다. 스킬, 하급 통찰한 LV1을 획득했습니다. 하급 통찰한 지훈이 속으로 생각하자마자 시스템 창이 그의 의도에 반응하듯 새로운 정보를 띄웠다. 하급 통찰한 LV1 대상에 숨겨진 정보나 확률을 일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레벨에서는 간단한 진위 여부나 단기적인 확률 예측만 가능합니다. 한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1억 원, 24시간, 그리고 통찰한. 그는 이 차가운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태강 호텔의 불빛이 그의 등 뒤에서 멀어졌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한지훈이 아니었다. 무시당한 청년은 죽었다. 이제 시스템과 함께 각성한 복수기가 태어났다. 그의 눈이 서울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했다. 돈이 모이는 곳, 그리고 최태민 같은 쓰레기들이 노는 곳, 차가운 빗줄기가 뺨을 때리는 감각이 현실이었다. 젖은 아스팔트의 악취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도 모두 현실이었다. 그리고 한지훈의 눈앞에 떠 있는 반투명한 시스템 창 역시 그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사망이라는 붉은색 단어가 그의 뇌리를 후벼 팠다. 어차피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몸이다. 굴욕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거나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비명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 기묘한 시스템의 실패 페널티로 소멸하거나 선택지는 많지 않았고 적어도 마지막은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볼 기회라도 주어졌다. 지우는 주머니를 뒤졌다. 축축하게 젖은 지폐 몇 장. 오늘 받기로 했던 일당을 해고와 동시에 빼앗겼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은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과 몇 개의 동전이 전부였다. 1억 원, 24시간. 이 돈으로 1억을 만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하급 통찰한 스킬을 떠올렸다. 사용법은? 그가 생각하자마 S자 시스템이 응답했다. 의식을 집중하고 대상을 응시하십시오. 지훈은 눈앞에 낡은 전단지를 응시했다. 불법 대출 광고, 99% 허위, 과장 광고, 연락 시 위험도 85%. 그는 거리를 지나가는 취객을 바라보았다. 알코올 의존증 상태, 주머니에 현금 12만 원. 10분 뒤 경찰과 시비가 붙을 확률 60%. 정보는 쏟아졌지만 당장 1억을 만드는 데는 쓸모가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돈이 모이는 곳,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곳에 대한 정보였다. 그때 태강 호텔에서 들었던 VIP들의 대화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진짜들의 놀이터라고 부르던 곳, 완벽한 회원제로 운영되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VVIP 전용 카지노. 그들은 그곳을 클럽 소버린이라고 불렀다. 최태민 역시 그곳의 단골 고객이었다. 한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곳이라면 단 하룻밤에도 1억 혹은 그 이상이 오고 갈 터였다. 문제는 그가 가진 5만 원으로는 입구의 문지기, 콧방귀도 뀌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시스템은 그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주었고 그는 불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만 했다. 그는 빗속을 걸어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우산과 가장 싼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최소한의 허기를 채우고 젖은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초라한 행색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강남의 가장 화려한 거리 그 이면에 숨겨진 클럽 소버린으로 향했다. 클럽 소버린은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 하나 없는 철문 앞에는 귀에 이어피스를 낀 거구에 사내 2명이 서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젖은 신발부터 축축한 어깨까지 훑어내렸다. 여긴 내 놈 같은 놈이 올 곳이 아니야. 당장 꺼져.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지훈은 두려워하는 대신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하급 통찰안을 발동했다. 김 실장, 전직 용역 깡패,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임, 현재 상태, 지루함, 약점, 홍 회장의 이름을 들먹이면 일단 확인하려 함. 정보는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훈은 호텔에서 주어들은 또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젖은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만한 말투로 말했다. 홍 회장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늦었다고 연락받았을 텐데 길 막지 말고 비켜. 김 실장의 눈이
순간 커졌다. 홍 회장은 이곳의 최고 VIP 중 하나였다. 그는 지훈의 초라한 모습과 홍 회장이라는 이름 사이의 괴리를 잠시 고민했지만 만에 하나 진짜 손님이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김 실장이 황급히 내부와 통신하는 사이 지훈은 태연하게 서 있었다. 몇 초 뒤 김 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안에 일단 들어가시죠. 매니저님이 기다리십니다. 홍 회장이 오늘 방문 예약을 취소했지만 혹시 모를 변수를 고려해 일단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온 모양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지훈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섰다.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 은은한 시가, 향, 그리고 수십억 원어치의 그림들. 내부는 호텔 스카이 라운지보다 더 사치스러웠다. 지훈은 자신의 남은 돈 4만 8천 원을 칩으로 교환했다. 그 돈은 이곳의 최소 베팅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푼돈이었다. 그는 룰렛 테이블로 향했다. 가장 단순하고 운에 좌우되는 게임. 하지만 하급 통찰안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딜러의 손, 회전하는 휠, 그리고 구슬을 응시했다. 시스템 창이 눈앞에 번쩍였다. 딜러의 습관성 투척 각도 분석 중, 휠의 미세한 마모 상태 분석 중, 분석 완료. 향후 5회전 내 빨간색 짝수의 구슬이 안착할 확률 72%. 72%. 압도적인 확률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4만 8천 원어치 칩 전부를 빨간색 짝수 구역 중 하나인 18에 걸었다. 주변의 도박꾼들이 그를 비웃는 듯 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No more bets. 딜러의 목소리와 함께 구슬이 굴러갔다. 핑그르르. 맑은 소리가 카지노의 소음을 뚫고 지훈의 귀에 꽂혔다.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구슬은 정확하게 빨간색 18에 안착했다. 36배의 배당. 4만 8천 원이 순식간에 172만 8천 원으로 불어났다. 지훈은 칩을 챙겨 곧바로 일어섰다. 룰렛은 확률을 높여줄 뿐 1억을 만들기엔 너무 느렸다. 그는 더 큰 판이 벌어지는 곳 바카라 테이블로 향했다. VVIP 룸에서나 하던 바카라의 룰을 그는 어깨너머로 완벽하게 익히고 있었다. 그는 최소 베팅액 100만 원짜리 테이블에 앉았다. 그의 170여만 원은 단 한 번의 베팅으로 사라질 수 있는 돈이었다. 그는 다시 하급 통찰안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대상이 달랐다. 딜러나 휠이 아닌 테이블 위에 놓인 슈 카드 덱이 담긴 통이었다. 하급 통찰안 LV. 이르로는 8덱의 카드를 모두 읽을 수 없습니다. 단 슈의 상단 10장의 카드 배열에 대한 부분적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 턴 플레이어가 9에 가까운 숫자를 받을 확률 65%. 지훈은 100만 원을 플레이어에 걸었다. 딜러가 카드를 뒤집었다. 플레이어 8, 뱅커 3. 지훈이 이겼다. 그의 칩은 270만 원이 되었다. 그는 다음 판에도 하급 통찰안을 사용했다. 다음 턴 뱅커가 이길 확률 70%. 그는 200만 원을 뱅커에 걸었다. 또 이겼다. 그의 칩은 470만 원, 곧이어 870만 원, 500만 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그는 기계처럼 베팅했다. 스킬이 보여주는 확률이 60% 미만일 때는 과감히 쉬었고 70%가 넘을 때만 자신이 가진 돈의 절반 이상을 베팅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젖은 생쥐를 보듯 하던 경멸의 시선이 이제는 경이로움과 질투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자리 뒤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의 베팅을 따라 거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한지우는 30분 만에 8천만 원 이상을 땄다. 1억 원까지 단 한 번의 승리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하급 통찰안이 날카로운 경고를 보내는 것을 느꼈다.
위험 감지, 대상 딜러, 이 비정상적인 손기술을 사용하려 합니다. 속임수 확률 90%, 딜러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방금 교체된 이 카지노의 에이스 딜러였다. 하지만 지훈의 연승 앞에서 그 역시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베팅하려던 손을 멈췄. Something wrong? 딜러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훈은 딜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하급 통찰한 이 딜러의 미세한 근육 떨림까지 읽어냈다. 그는 밑장 빼기를 시도할 것이다. 플레이어에게 0버스 카드를 줄 예정임. 아니,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었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다. 그냥 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는 자신의 칩 8천만 원 전부를 뱅커 구역으로 밀어 넣었다. 얼인 카지노 전체가 숨을 죽였다. 8천만 원짜리 베팅. 딜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밑장 빼기를 하려 했지만 저렇게 큰 금액이 걸린 판에서 만약 실패한다면 자기 손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직하게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카드가 뒤집혔다. 플레이어 4, 뱅커 9, 뱅커의 승리였다. 한지훈의 칩은 1억 6천만 원이 되었다. 시스템 알림, 메인 퀘스트 각성의 자본을 완료했습니다. 제한 시간 19시간 42분 10초 남음.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칩을 긁어 모았다. 1억 6천만 원. 1시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다. 그는 환전소로 향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면 된다. 하지만 그가 환전소 창구에 칩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부드러우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말끔한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가슴에는 총괄 매니저 박이사라는 황금색 배지가 달려 있었다. 지훈은 하급 통찰안을 쓸 필요도 없었다. 박이사. 그는 호텔에서 최태민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하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태강그룹의 충실한 계이자, 이 불법 카지노의 실질적인 운영자. 박이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살기가 지훈의 피부에 와 닿았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박이사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저희 규정상 이렇게 큰 금액은 본사에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저와 사무실로 가시죠. 카지노의 보안 요원들이 어느새 지훈의 퇴로를 막고 서 있었다. 시스템은 퀘스트 완료를 알렸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한지훈은 1억 6천만 원어치의 칩이 담긴 트레이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이 박 이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박 이사의 미소는 얇은 얼음장 같았다. 그 밑에는 시퍼런 사리가 흐르고 있었다. 정중한 초대의 말과 달리 그의 눈은 한지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가매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거리를 좁히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고 카지노 플로어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듯했다. 확인 절차라니요. 한지훈이 1억 6천만 원어치의 칩 트레이를 가볍게 흔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여기 규정대로 정당하게 딴 돈입니다. 혹시 이 클럽은 딴 돈을 내주지 않는 곳이었습니까?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의 이목을 끌었다. 박 이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감히 빗물에 젖은 생쥐 같던 놈이 감히 자신에게, 이 클럽 소버린의 실질적인 주인에게 반문하는 것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웠다. 손님, 말이 좀 과하시군요. 당연히 내드립니다. 다만 손님의 실력이 너무 출중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모시고 싶은 겁니다. 이쪽입니다. VVIP 룸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시죠. 박 이사가 턱짓을 하자 보안 요원 2명이 지훈의 양옆에 바싹 붙어 섰다. 이것은 초대가 아닌 사실상의 연행이었다. 혹시 압니까? 저희가 손님에게 더 큰 기회를 드릴지. 그 기회라는 단어는 뱀의 혀처럼 차갑고 끈적했다. 한지훈은 박 이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하급 통찰안을 발동했다. 시스템 창이 그의 망막에 붉은색 경고를 띄웠다. 박 이사, 태강그룹 소속, 성격, 교활하고 잔인함, 현재 의도, 손님 한지훈을 VVIP 룸으로 끌고 가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뒤 처리할 계획임. 위험도 95%. 역시나 지훈은 속으로 냉소했다. 호텔에서 최태민의 구두를 핥던 그 비굴함 뒤에 숨겨진 본성이 이것이었다. 그는 순순히 칩 트레이를 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좋습니다. VVIP룸. 안내하시죠. 하지만 그는 박 이사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시끄럽게 굴면 최태민 이사님이 곤란해지실 텐데요. 박 이사의 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최태민의 이름이 이거지 같은 놈의 입에서 나오다니. 그는 지훈을 노려보았지만 지훈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박 이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룸으로 향했다. 이놈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VVIP 룸의 육중한 방음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박 이사와 지훈, 그리고 문을 지키는 거구의 보안 요원 넷뿐이었다. 박 이사는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는 다리를 꼬고 시가에 불을 붙였다. 자,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그는 짙은 연기를 지훈의 얼굴에 내뿜으며 말했다. 무슨 수작을 부린 거지? 내 놈의 그 눈 아까부터 거슬렸어. 카드나 룰렛을 보는 눈이 아니야. 밑바닥 놈들이 쓰는 신종 약물이라도 빨았나? 아니면 우리 딜러를 매수했어? 한지훈은 칩 트레이를 테이블 중앙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1억 6천만 원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무겁게 울렸다. 실력입니다. 당신들이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실력. 그는 박 이사를 도발했다. 아니면 당신들의 놀이터가 실력 있는 손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구멍가게라고 인정하시던가요? 이 개새끼가 끝까지 입을 놀리는군. 박 이사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 서랍에서 카드덱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던졌다. 좋아. 내 실력이 진짜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지. 그 1억 6천 전부 걸어. 그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단 한 판, 하이카드로 승부다. 네가 이기면 저 칩에 더해 3억 4천을 더 얹어주지. 총 5억 깨끗하게 보내주마. 하지만 네가 지면 박 이사는 비열하게 웃었다. 네 두 손모가지와 함께 그 1억 6천은 여기 두고 가야 할 거다. 보안 요원들이 위협적으로 너클을 풀며 지훈에게 다가섰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 이사는 지훈이 겁에 질려 돈을 포기하거나 혹은 어리석게 도박에 응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훈의 눈에는 이미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다. 하급 통찰한 이박 이사가 던진 카드덱을 스캔했다. 경고, 특수 제작된 마킹 카드. 유관 식별 불가 미세한 두께 차이. 박 이사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이 카드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음. 박 이사의 의도 A 카드를 자신에게, 이 카드를 한지훈에게 주어 완벽하게 승리하고 돈을 갈취할 계획임. 재미있군요. 한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 이사의 속임수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5억은 너무 적습니다. 제가 이기면 5억을 받고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면
제 목숨을 가져가시죠. 대신 지훈이 박 이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카드는 제가 섞겠습니다. 박 이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만만한 웃음을 터뜨렸다. 좋지. 어차피 내 놈 같은 풋내기가 섞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그는 지훈이 카드를 섞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다. 지훈의 손놀림은 어설펐지만 하급 통찰하는 그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마킹된 A와 E의 위치를 고정. 셔플 중 특정 각도로 카드를 꺾어 위치를 교란시킬 것. 지훈은 셔플을 마친 척하며 카드덱을 내려놓았다. 박 이사는 자신이 기억해둔 A의 위치가 흐트러진 것을 모른 채 자신만만하게 카드를 커팅했다. 뽑아. 내 놈이 먼저. 지훈은 카드덱의 맨 위가 아닌 정확히 세 번째 카드를 뽑았다. 박 이사가 A라고 착각하고 있던 바로 그 카드였다. 그리고 박 이사는 자신이 진짜 A라고 믿는, 하지만 실제로는 3인 카드를 뽑았다. 하급 통찰한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자, 이제 뒤집어 볼까요? 지훈이 먼저 자신의 카드를 뒤집었다. A 스페이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카드를 뒤집었다. 3 다이아몬드.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박 이사가 소리쳤다. 내 놈이 속임수를 썼어. 이 개새끼가.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새끼 손모가지를 잘라버려. 보안 요원들이 지훈에게 달려드는 순간 잠깐 지훈의 나지막하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박 이사님, 이 카드 참 신기하군요. 자세히 보니 뒷면의 무늬가 조금씩 다르네요. 박 이사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하신 말씀, 손모가지를 자른다고 하셨습니까? 5억을 주시겠다던 분이 어째서. 지훈은 테이블 위에 시가 재떨이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박 이사가 방금 피운 시가와 함께 소형 녹음기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 카지노가 손님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곳이었군요. 지훈이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다. 이 사실이 최태민 이사님 귀에 들어가면, 아니, 어쩌면 최 이사님도 한패인가요? 태강그룹 전체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까? 박 이사는 사색이 되었다. 최태민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자신의 손모가지가 아니라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네, 네가 뭘 원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떨려 나왔다. 지훈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약속대로 5억, 그리고 오늘 밤 이 클럽 소버린에서 있었던 모든 CCTV 기록, 특히 최태민 이사님이 드나들었던 기록 전부. 지훈은 이미 하급 통찰안을 통해 박 이사가 백업 데이터를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이를 갈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어 데이터가 담긴 USB와 함께 5억 원짜리 수표를 끊어 지훈에게 내밀었다. 지훈은 수표와 USB를 받아들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박 이사님. 덕분에 각성의 자본이 아주 두둑해졌군요. 그는 멍하니 서 있는 보안 요원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왔다. 박 이사는 지훈이 VVIP룸을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패배자였다. 클럽 소버린의 무거운 철문을 등지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는 순간 한지훈의 눈앞으로 시스템 알림이 폭주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을 지략과 스킬로 극복했습니다. 퀘스트 각성의 자본의 히든 조건을 달성했습니다. 상위 포식자의 위협에서 승리. 보상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스킬, 전문가의 기운, LV1을 획득했습니다. 설명, 당신의 존재감과 언행에 강력한 신뢰와 위압감을 더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못합니다.
아이템 RS 시크릿 펜트하우스 키 강남를 획득했습니다. 설명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 완벽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며 당신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메인 퀘스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메인 퀘스트 태강의 기반을 무너뜨려라. 내용 당신을 짓밟은 태강그룹과 최태민에게 복수하십시오. 그들의 부와 권력의 기반을 파괴해야 합니다. 진행도 0%. 한지우는 5억 원짜리 수표와 USB 그리고 펜트하우스 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강남 한복판의 새벽. 그는 더 이상 어제의 그가 아니었다. 굴욕으로 얼룩졌던 청년은 죽었다. 최태민, 이제 시작이야. 그의 불타는 눈이 태강그룹의 거대한 본사 빌딩을 향했다. RS 시크릿 펜트하우스는 이름 그대로 신들의 거처와 같았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 둔 최고층 300평에 달하는 공간은 한지훈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치의 정점이었다. 통유리창은 서울의 야경을 병풍처럼 둘렀고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명품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한지훈을 놀라게 한 것은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시스템은 이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아이템 RS 펜트하우스는 호스트의 완벽한 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부에는 신원 위조, 자금 세탁, 정보 수집을 위한 슈퍼컴퓨터 및 네트워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성이었고 요새였다. 5억 원의 수표는 그저 시작을 위한 종잣돈에 불과했다. 그는 이틀 동안 펜트하우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샤워실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에 구비된 드레스룸으로 들어섰다. 수백 벌의 최고급 맞춤 정장과 캐주얼 의류, 수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가장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슈트를 골라 입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은 낯설었지만 전문가의 기운 스킬이 그의 모든 동작에 기품을 더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어제의 한지훈이 아니었다. 굶주리고 굴욕에 떨던 웨이터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간의 휴식과 최고급 음식, 그리고 시스템이 제공한 신체 최적화 포션이 그의 외모를 미세하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날카로운 턱선, 깊어진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압도하는 차가운 눈빛. 신분 세탁이 필요해.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슈퍼컴퓨터 앞에 앉아 박 이사에게서 빼앗은 USB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클럽 소버린의 회계 장부뿐만 아니라 최태민이 드나들며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시스템이 태강그룹 관련 데이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분석 완료까지 3시간 소요. 한지훈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5억 원 중 1억 원을 즉시 시스템의 투자 네트워크에 연결했다. 그의 새로운 신분 J. 한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아트 펀드의 유령 투자자가 되었다. 그리고 3시간 뒤 그는 완벽하게 세탁된 신분과 함께 시스템의 분석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분석 완료. 최태민의 약점. 서진 아트 옥션에 대한 병적인 집착. 그는 경쟁사 회장을 꺾고 특정 그림을 낙찰받아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 함. 시스템은 그에게 새로운 사이드 퀘스트를 제시했다. 사이드 퀘스트. 첫 번째 모욕. 내용. 서진 아트 옥션에 참가하여 최태민이 노리는 그림을 빼앗고 그에게 공개적인 모욕감을 선사하십시오. 보상. 하급 통찰한 스킬 레벨업. 서진 아트 옥션. 태강 호텔에서 근무할 때 귀동냥으로 들었던 대한민국 VVIP들의 사교장이자 전쟁터였다. 초대장 없이는 문턱도 넘을 수 없는 곳. 하지만 RS 펜트하우스는 그 초대장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다. J. 헨 RS 인베스트먼트 대표.
경매가 열리는 날 밤 한지훈은 롤스로이스 팬텀의 뒷좌석에서 내렸다. 그 차 역시 펜트하우스에 포함된 비품 중 하나였다. 완벽한 슈트핏, 수억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전문가의 기운을 두른 그는 입구에서부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지? RS 인베스트먼트? 들어본 적 없는데 저 기품은 보통이 아니야. 전문가의 기운 스킬은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감으로 포장해 주었고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신분을 묻지 못했다. 한지우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경매장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최태민. 며칠 전 자신을 짓밟았던 그 오만한 남자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떠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훈은 숨을 잠시 멈췄다. 인형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은은한 실버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완벽한 미모를 자랑했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강제로 끌려온 조각상처럼 그녀의 미소는 굳어 있었다. 그녀는 배우 윤서아.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였지만 소속사와의 분쟁과 스캔들로 한순간에 추락한 비운의 여배우였다. 최태민은 윤서아의 허리를 보란 듯이 감싸쥐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트로피처럼 대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과시하며 저속한 농담을 던졌다. 우리 서아 씨, 요즘 힘들지? 하지만 괜찮아. 내 옆에만 붙어 있으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어. 안 그런가? 윤서아는 대답 대신 억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오직 한지훈만이 포착했다. 하급 통찰한 이 그녀의 상태를 읽어냈다. 윤서아, 현재 상태, 최태민의 협박 과거, 스캔들 폭로로 인해 강제로 동행 중,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 상태. 그 순간 한지훈은 자신을 짓밟던 최태민의 모습과 지금 윤서아를 억압하는 최태민의 모습이 정확히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쓰레기 새끼. 그의 분노가 차갑게 타올랐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고 시스템이 경고했던 그 그림이 나왔다. 새벽의 눈동자라는 제목의 무명 화가 작품. 예술적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그림이었다. 시작가 5천만 원입니다. 경매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태민이 거만하게 패들 경매 번호판을 들었다. 1억.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감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경쟁사 회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1억 2천을 불렀다. 최태민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패드를 들었다. 2억. 그는 윤서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잘 봐. 서아야. 돈이 어떻게 힘이 되는지. 저 그림 한 장 값이 네가 평생 벌 돈보다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웃어. 똑바로 웃으라고.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경쟁자였던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다. 2억.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다. 최태민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윤서아의 어깨를 주무르던 바로 그 순간 3억.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경매장 전체를 울렸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 한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는 샴페인 잔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무심한 표정으로 패드를 들고 있었다. 최태민의 얼굴이 격렬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자신의 승리를 방해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는 한지훈을 알아보지 못했다. 며칠 전 자신이 짓밟았던 그 비참한 웨이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모를 신흥 부자일 뿐이었다. 저 새끼 뭐야. 최태민이 으르렁거렸다. 4억.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한지훈은 최태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경매사를 향해 다시 패드를 들었다. 5억.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5억이 5만 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문가의 기운 스킬이 그의 모든 행동에 절대적인 무게감을 실었다. 이 개새끼가. 최태민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여기서 밀리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6억, 6억이라고. 그는 소리를 질렀다. 경매장은 숨을 죽였다. 한지우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그는 나지막하게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고작 그 정도의 목숨을 거는 겁니까? 시끄럽군요. 그리고 그는 경매사를 향해 말했다. 10억, 10억. 그 숫자가 경매장을 강타했다. 6억에서 10억으로. 이것은 경매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최태민은 패드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10억은 그가 쓸 수 있는 한도, 아니, 그가 아버지에게 허락받은 한계를 아슬아슬하게 넘어서는 금액이었다. 그는 이 무명 화가의 그림에 10억을 태울 것인지, 아니면 이 굴욕적인 패배를 인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10억, 10억, 더 없으십니까? 경매사가 외쳤다. 10억, 낙찰되었습니다. 제이한 대표님께 축하드립니다. 망치가 울리는 순간 최태민은 주먹으로 앞에 테이블을 내리쳤다. 시발. 그의 욕설이 경매장에 울려 퍼졌지만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한지우는 유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림을 확인하러 가는 대신 최태민과 윤서아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최태민은 살기등등한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너 뭐야? 너 대체 뭐하는 새끼야? 한지훈은 최태민을 무시했다. 그는 최태민의 바로 옆 공포에 질린 채 서 있는 윤서아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품 안에서 깨끗한 실크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전문가의 기운이 실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것은 윤서아가 지금껏 들어왔던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윤서아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최태민의 광기 어린 눈빛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보호하듯 서 있는 이 남자는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최태민이 분노에 차 주먹을 날리려던 순간 한지우는 최태민의 손목을 가볍게 하지만 강철 같은 힘으로 붙잡았다. 하급 통찰하니 최태민의 허술한 움직임을 미리 경고했다. 손목이 남아도라도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최태민 이사님. 최태민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너, 나를? 한지훈은 그제야 최태민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굴욕으로 얼룩졌던 그 밤의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빼앗을 포식자의 미소였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림은 내가 가져갑니다. 그는 윤서아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경매장을 빠져나갔다. 최태민은 자신의 손목을 붙잡힌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윤서아는 멀어지는 한지훈의 뒷모습을 마치 구원이라도 본 듯한 눈빛으로 쫓고 있었다. 서진 아트 옥션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한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10억 원을 베팅하며 최태민의 자존심을 꺾었다는 소문은 VVIP들 사이에서 하룻밤 만에 퍼져나갔다. RS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한지훈은 그 소란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그는 10억 원짜리 그림 새벽의 눈동자를 거실 벽난로 위에 무심하게 걸어두었다. 그에게 그것은 예술품이 아니라 최태민의 얼굴에 날린 첫 번째 주먹이었고 승리의 전리품이었다. 그가 승리의 여운을 음미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새로운 알림을 띄웠. 사이드 퀘스트
첫 번째 모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최태민의 공적 체면을 손상시키고 심각한 굴욕감을 선사했습니다. 보상, 하급 통찰한 LV 1위, 2 중급 통찰한 LV 1으로 승급합니다. 보상, 시스템 포인트 100점을 획득합니다. 눈앞의 시야가 순간 맑아지는 듯한 감각과 함께 통찰한 스킬이 한 단계 진화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확률이나 의도뿐만 아니라 대상의 더 깊은 약점이나 구조적인 허점까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힘을 시험이라도 하듯 시스템은 지체 없이 다음 임무를 하달했다. 신규 사이드 퀘스트가 생성되었습니다. 태강의 피, 내용, 7일 이내에 태강그룹의 시가총액의 1조 원, 약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히십시오. 보상, 태강그룹 핵심 정보 접근 권한, 실패 시 전문가의 기운, 스킬 레벨 다운 및 시스템 지원 레벨 하락, 1조 원, 한 개인의 돈이 아니라 거대 그룹의 시가총액을 7일 만에 증발시키라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가까운 임무였다. 하지만 한지훈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심장부, 슈퍼컴퓨터가 즐비한 트레이딩 룸으로 들어섰다. 시스템, 중급 통찰안을 이용해 태강그룹 전체의 가장 치명적인 재무적 약점을 분석해 그가 명령하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켜지며 수천만 건의 데이터가 스크린 위를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재무제표, 공시, 뉴스, 심지어는 다크웹에서 흘러나오는 내부자들의 불만까지 중급 통찰하는 이 모든 데이터를 순식간에 조합했다. 분석 중 태강그룹 계열사 태강 EC에서 치명적인 리스크 발견. 내용, 중동 지역 대규모 해수 담수와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상세, 최태민 이사가 주도한 이 프로젝트에서 원가 절감을 명목으로 승인되지 않은 저급 중국산 철강 및 부품이 비밀리에 사용됨, 부실 시공 증거 다수 포착, 빙고, 한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최태민. 그 오만한 멍청이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펜트하우스의 시스템 자금, RS 인베스트먼트의 무제한 크레딧을 이용해 명령을 내렸다. 시스템, 지금 즉시 RS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전 세계 헤지펀드 계좌를 동원해 태강 EC의 주식에 대한 최대 레버리지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다. 48시간 내로 들키지 않게 명령 접수, 태강 EC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 구축을 시작합니다. 예상 체결 규모 8천억 원. 8천억 원어치의 매도 주문이 시장에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포지션을 터뜨릴 방아쇠뿐이었다. 한지훈은 부실시공 증거자재 납품서 위조본, 현장 내부 고발 사진, 안전검사 보고서, 조작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데이터 패키지로 묶었다. 그는 이 정보를 태강그룹의 입김이 닿는 국내 언론이 아닌 뉴욕에 본사를 둔 가장 공격적인 금융 전문 탐사보도 매체 더 파이낸셜 센티넬의 익명으로 전송했다. 데이터 패키지는 완벽하게 암호화된 경로를 통해 전송되었고 한지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편 그 시각 최태민은 태강그룹 본사 아버지인 최 회장의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최 회장의 거대한 손이 최태민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옥션에서의 굴욕적인 패배가 하룻밤 만에 최 회장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고작 그림 하나 때문에 10억을 날려? 그것도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한테 밀려서. 최태민은 퉁퉁 부은 뺨을 감싸쥐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놈이 일부러 저를 닥쳐. 내 놈이 그깟 그림에 정신 팔려서 허튼 짓 하는 동안 네가 맡은 중동 프로젝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알고나 있어?
최 회장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 위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몰랐다. 최태민은 프로젝트 이야기에 움찔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이미 한지훈의 손에 들린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48시간 뒤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더 파이낸셜 센티넬의 헤드라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단독 태강 이 씨의 사막 위 신기루 수조원대 중동 프로젝트의 치명적 사기와 부실 자재 사용 의혹. 기사는 한지훈이 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태강 이 씨가 어떻게 국제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챙겼는지 낱낱이 파헤쳤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태강 이 씨와 연계된 미국과 유럽의 투자 펀드들이 일제히 매도에 나섰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국 주식시장이 열렸다. 태강 이 씨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1일 최대 하락폭로 직행했다. 9시 1분, 단 1분 만에 수천억 원이 증발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막아, 당장 막아. 최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향해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주가의 추락은 멈추지 않았다. 태강 이 씨의 위기는 곧바로 그룹 전체의 신용 위기로 번졌다. 태강 호텔, 태강전자, 태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주식이 동반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RS 펜트하우스에서 한지훈은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을 감상하듯 붉은색으로 물든 주가 차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강그룹 시가총액 손실 8,900억 원 돌파 1조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로부터의 통신 시도를 알렸다. 일반적인 경로는 아니었다. 서진 아트 옥션의 VVIP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통한 극도로 조심스러운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발신자, 익명, 내용, 경매장의 여배우가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과 내가 공통으로 싫어하는 제작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지훈은 윤서아를 떠올렸다. 최태민의 옆에서 영혼 없이 웃던 그녀. 그는 중급 통찰안을 메시지에 집중시켰다. 발신 의도, 진실 복수 60%, 도움 요청 40%, 위험도 낮음, 단, 발신자는 현재 감시당하고 있을 확률 80%. 그녀 역시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한지훈은 즉시 시스템을 이용해 일회용 보안 채팅 링크를 생성, 역으로 옥션 하우스를 통해 그녀에게 전송했다. 몇 분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접속했다. COAA.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제2한 본론을 말하십시오. 감시가 붙었을 텐데 지훈의 차가운 반응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태민의 눈을 피해 숨겨둔 번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COAH. 최태민은 미쳤어요. 그는 저를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려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만들고 제게 서명을 강요했어요. 한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부실 공사 스캔들은 태강 이 씨라는 회사를 공격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최태민 개인을 겨눌 수 있는 치명적인 칼자루였다. 제1 증거는 COH, 그가 제게 서명하라고 준 서류들. 제 금고에 숨겨두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제1 기다리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한지훈은 채팅창을 닫고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태강 이 씨는 이미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으며 거래가 정지되었다. 태강그룹 전체의 시가총액 손실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 시스템 알림, 사이드 퀘스트, 태강의 피를 완료했습니다. 총 1조 400억 원의 시총 손실을 입혔습니다.
목표 초과 달성. 한지우는 공매도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었지만 그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다음 알림을 기다렸다. 보상, 태강그룹 핵심 정보 접근 권한이 활성화됩니다. 순간 슈퍼컴퓨터의 모니터에 태강그룹의 내부 서버망 지도가 떠올랐다. 그리고 윤서아가 보낸 정보. 그는 두 개의 칼을 쥐었다. 하나는 그룹의 심장을, 다른 하나는 최태민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태강그룹 핵심 정보 접근 권한이 활성화되는 순간 한지훈의 펜트하우스 슈퍼컴퓨터는 태강의 심장부로 연결되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뚫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태강그룹의 내부 서버망, 보안 시스템, 그리고 기밀로 분류된 프로젝트 파일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그것은 거인의 핏줄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한지훈의 시선은 그 거대한 데이터가 아닌 윤서아로부터 온 정보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강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이었지만 최태민 개인의 숨통을 끊는 것은 복수였다. 그는 즉시 중급 통찰안을 윤서아의 상황에 집중시켰다. 분석, 윤서아, 현재 강남 아라아파트의 가택 연금 상태. 최태민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 임영이 24시간 감시 중. 그녀가 언급한 금고는 침실 내부의 위치, 보안 등급, 높음, 최태민의 지문 및 홍채 인식 필요. 상황이 복잡했다. 그녀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시스템. 아라파트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한다. 금고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 지훈이 명령했다. 명령 접수. RS의 연산 능력을 아라파트 보안 시스템 해킹에 투입합니다. 잠시 후 펜트하우스의 시스템이 아라파트의 모든 CCTV와 보안망을 장악했다. 지훈은 다시 윤서아와 보안 채팅을 연결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경호원들은 10분간 교대 근무로 로비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는 시스템을 통해 최태민의 지문과 홍채 데이터를 조작, 임시 마스터키를 생성했다. 금고로 가십시오. 내가 원격으로 열겠습니다. 윤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앞에 섰다. 삐릭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의 말대로 유령 회사의 서류와 최태민의 비자금을 기록한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다. 창문으로 가십시오. 커튼을 치고 발코니 창문만 살짝 여십시오. 지우는 펜트하우스의 드론 스테이션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소형 드론을 이륙시켰다. 드론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아라아파트의 발코니에 조용히 접근, 특수 집게로 윤서아가 내민 서류 가방을 안전하게 회수했다. 증거는 완벽하게 손에 들어왔다. 같은 시각 태강그룹 본사 100층의 회장실. 모든 것이 박살나 있었다. 1조 2천억 원.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강그룹의 심장이었다. 최 회장은 주가 폭락의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최태민은 홀로 남아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RS 인베스트먼트. 이 개새끼가 대체 누구야? 그는 수천만 원짜리 크리스털 위스키 병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법무팀과 정보팀을 닥달했지만 그들이 찾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RS 인베스트먼트는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이었고 자금의 흐름은 암호화폐로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공격이 아니었다. 서진 아트 옥션에서의 모욕, 그리고 이어진 치명적인 주가 조작.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었다. 바로 최태민 자신이었다. 그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이 세계의 포식자였지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자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클럽 소버린의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이사, 제이, 한이라는 놈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이 경매장에서 썼던 카드 내역이든 뭐든 전부 뒤져. 박 이사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카지노에서 5억을 뜯기고 그 돈을 최태민의 적에게 상납한 꼴이 되었으니 그는 필사적으로 제이한의 뒤를 캤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옥션하우스의 CCTV, 제이한의 얼굴. 그 얼굴은 낯설었다. 완벽한 슈트, 압도적인 기운. 하지만 박 이사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하급 통찰 안에 꿰뚫리던 그 차가운 눈빛. 그는 카지노의 CCTV를 다시 돌려보았다. 비에 젖어 5억을 따갔던 그 쥐새끼. 그리고 박 이사는 태강 호텔의 직원 데이터베이스까지 해킹했다. 그날 밤 최태민에게 굴욕을 당하고 쫓겨났던 파트타임 웨이터 한지훈. 세 개의 얼굴이 모니터 위에 나란히 떴다. 비에 젖은 웨이터, 차가운 도박사, 오만한 투자자. 얼굴은 달랐지만 그 눈빛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박 이사의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태민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이사님, 찾았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는 모니터에 세 장의 사진을 띄웠다. 최태민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이벌레 새끼가. 최태민의 뇌가 정지했다. 자신이 밟아 죽이려 했던 그 벌레. 그 쓰레기통에서 기어 나온 놈이 1조 2천억 원을 증발시켰다고? 자신의 그림을 빼앗고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고? 이것은 분노를 넘어선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하하하하하. 최태민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눈물과 분노로 뒤엉켰다. 벌레가 감히 신을 물어뜯어? 그의 웃음이 뚝 그쳤다. 그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박 이사를 노려보았다. 한지훈, 그놈이 묵고 있는 곳. 아레스 펜트하우스랬나. 당장 찾아.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박 이사에게 던졌다. 네가 잃어버린 5억, 그리고 내 자존심. 그놈 목으로 갚아. 납치 하실 겁니까? 박 이사가 떨며 물었다. 최태민은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납치. 아니.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죽여. 깨끗하게. 흔적도 남기지 마. 그 펜트하우스 통째로 불태워버려. 그 순간 아레스 펜트하우스. 한지훈은 윤서아에게서 받은 비밀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것은 최태민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의 리스트였고 태강그룹을 일격에 보낼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경고, 경고, 치명적 위협 감지. 시스템 창이 시야를 가릴 듯 붉게 번쩍였다. 호스트를 향한 고강도 살해, 사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위협 주체, 최태민, 박 이사, 분석, 박 이사가 이끄는 12인의 특수처리팀, 전직 특수부대원이 펜트하우스를 향해 이동 중. 중무장 상태, 예상 도착 시간 45분. 한지훈은 장부를 내려놓았다. 올 것이 왔다는 듯 그의 표정은 지극히 평온했다. 드디어 내 존재를 알아챘군. 그는 두려워하는 대신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시스템, RS 펜트하우스 방어 프로토콜. 최고 레벨로 가동. 방어 프로토콜, 성체, 시타델이 모두 활성화. 펜트하우스의 모든 통유리창이 순식간에 불투명한 강화 티타늄 셔터로 변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되고 내부는 완벽한 요새로 변모했다. 신규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영역의 지배자 LV1 설명 RS 펜트하우스 내부에서 호스트의 모든 신체 능력이 임시 증폭됩니다. 전투력 LV3 펜트하우스 내 모든 자동화 방어 시스템의 제어권을 획득합니다. 한지훈은 드레스룸의 비밀 벽을 열었다.
그 안에는 슈트 대신 가벼운 전술 방탄복과 비살상하지만 극도로 고통스러운 진압 장비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귀에 이니어를 착용했다. 시스템. 놈들은 정문이 아니라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노릴 거다. 그쪽 로비에 수면, 가스를 준비해 모든 조명을 10%로 낮추고 내부 열 감지 센서를 내 시야에 연동시켜. 한지우는 거대한 어둠 속의 거실 중앙에 섰다. 시스템이 그의 망막에 침입자들의 위치를 붉은 점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위협 감지, 적 12명, 서비스 엘리베이터 진입, 사냥꾼들이 그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사냥하러 온 것은 먹잇감이 아니라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있는 포식자라는 것을. 띵.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박 이사가 이끄는 12명의 처리팀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들은 전원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야간 투시경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분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고 훈련된 살기만이 공기를 갈랐다. 타겟은 펜트하우스 중앙. 둘은 후방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 진입한다. 박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이번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한지훈을 제거하지 못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한지훈이 하찮은 웨이터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한지훈이 허락한 어둠일 뿐이었다. 거실 중앙에 서 있는 한지훈의 망막에는 영역의 지배자 스킬이 전송하는 열감지 영상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12개의 붉은색 실루엣이 거실로 조심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쥐덫에 들어온 쥐들의 모습이었다. 지금 한지훈이 속삭이듯 명령했다. 그의 의지에 펜트하우스의 방어 시스템이 응답했다. 그들이 진입한 로비의 천장에서 보이지 않는 환풍구가 열렸다. 쉬익 소리와 함께 무색무취의 고농축 수면가스가 분사되기 시작했다. 놈들의 야간 투시경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었다. 팀의 후미에 있던 2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가스다. 호흡기. 박 이사가 외쳤다. 그와 최전방의 4명은 재빨리 소형산소 호흡기를 착용했지만 이미 6명의 대원이 순식간에 무력화된 뒤였다. 제기랄. 놈이 알고 있었어. 전술팀 산계에서 중앙으로 남은 6명이 거실 중앙으로 돌진했다.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최대 밝기로 터져나왔다. 야간 투시경에 의존하던 그들의 시야가 순식간에 불타는 듯한 백색광에 잠식당했다. 으악! 그들의 망막이 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투시경을 벗어던졌다. 그 찰나의 순간 한지훈이 움직였다. 영역의 지배자 스킬은 그의 신체 능력을 인간의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유령처럼 첫 번째 대원의 목덜미를 특수 제작된 전기 충격 너클로 가격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가 쓰러졌다. 좌측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대원이 공포에 질려 총을 난사하려 했지만 이미 한지훈은 그의 뒤에 있었다. 그는 대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비살상 고무탄을 발사하는 진압용 샷건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쿵! 2미터에 가까운 거구가 바닥에 처박혔다. 괴물이다. 남은 4명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움직이는 한지훈의 실루엣조차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한지훈은 펜트하우스의 모든 가구와 구조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영역이었다. 불과 30초, 눈을 뜬 6명 중 5명이 추가로 쓰러졌다. 남은 것은 오직 박 이사 1명뿐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권총을 쥔 채 뒷걸음질 쳤다. 나오지 마. 이 개새끼야. 나오라고.
그는 허공에 총을 발사했다. 탕, 탕, 총알이 수억 원짜리 조각상을 스쳐 지나갔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박 이사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안을 울렸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개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박 이사. 목소리는 펜트하우스의 스피커를 통해 방 전체에서 울려 퍼졌다. 박 이사가 경악하며 뒤를 돌았지만 그가 본 것은 이미 늦어버린 한지훈의 주먹이었다. 영역의 지배자의 힘이 실린 주먹이 박 이사의 턱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기절한 11명의 부하들 옆에 12번째 시체가 되었다. 한지훈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니어를 가볍게 두드렸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천장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카메라가 붉은 녹화 불빛을 깜빡였다. 이 모든 상황, 중무장한 괴한들의 침입과 진압 과정이 완벽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슈퍼컴퓨터 앞에 앉았다. 시스템. 지금 즉시 이 영상을 태강그룹 최태민 이사의 살인교사 및 사저 침입이라는 제목으로 검찰 특수부와 모든 언론사 서버로 전송해.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리고 지금이다. 그는 준비해둔 핵폭탄의 버튼을 눌렀다. 윤서아에게서 받은 비자금 리스트, 태강 이 씨의 부실 공사 원본 데이터, 클럽 소버린의 불법 도박 및 로비 장부, 그가 수집한 태강그룹의 모든 치부가 RS 인베스트먼트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태강 게이트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강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맞으며 거래가 정지되었다. 1조 2천억 원의 손실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룹의 신용등급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최태민은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공항 비밀 경납고에서 개인 제트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제트기에 오르려던 순간 경납고의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덮쳤다. 최태민 씨, 살인교사, 횡령, 배임, 불법 로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태민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발악했다. 감히 날 건드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개새끼들아. 한지훈, 그 벌레 새끼가. 그의 외침은 차가운 수갑 소리에 묻혔다. 그가 짓밟았던 벌레가 자신을 집어삼킨 용이 되었음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최 회장은 병상에서 아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다시 쓰러졌고 태강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 2주 후 태강그룹 본사 대강당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주주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몰락한 왕자를 누가 수습할 것인지 혹은 이대로 침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비통한 자리였다. 임시 의장이 파산을 선언하려던 순간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완벽한 블랙 슈트를 입은 한지훈이 수십 명의 변호인단과 회계사를 이끌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 수군거렸다. 한지훈은 단상으로 곧장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전문가의 기운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태강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뀔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다. 본인 RS 인베스트먼트 대표 제 한은 지난 2주간 시장에 풀린 태강그룹의 모든 주식을 합법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태강 이씨 공매도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 그리고
제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현재 태강그룹의 지분 51.2%를 확보했습니다. 경악 그 자체였다. 적대적 엠메이. 그것도 그룹이 가장 취약할 때 적의 심장을 꿰뚫은 완벽한 승리였다. 한지우는 멍하니 앉아있는 늙은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모두 최 회장과 최태민의 개들이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현 이사진 전원을 해임합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가리켰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합니다. 또한 그룹의 명칭은 태강에서 RS 코리아로 변경합니다. 그는 낡은 태강의 로고를 가차없이 껐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당 맨 뒷줄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아,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웃고 있었고 RS 코리아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및 아트 부문 대표로 내정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과거 최태민이 앉아있던 100층의 회장실. 이제는 한지훈의 사무실이 된 그곳에서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강호텔 제니스의 불빛이 발 아래 아득하게 빛났다. 불과 한 달 전 그가 벌레처럼 짓밟였던 바로 그곳이었다. 기분이 어때요? 새로운 신의 자리에 앉은 기분이. 윤서아가 샴페인 잔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드레스는 그날 옥션에서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한지우는 그녀의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신이 아니야.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저 내 것을 되찾았을 뿐.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시야에 마지막 시스템 알림창이 떠올랐다. 메인 퀘스트, 태강의 기반을 무너뜨려라. 완료. 히든 퀘스트, 새로운 왕좌에 오르라. 완료. 최종 보상, 시스템과의 동기화 100%. 호스트는 더 이상 시스템의 임무에 구속되지 않으며 절대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영구적으로 획득합니다. 무시당한 청년, 시스템 각성, 모든 재산과 미녀가 이제 완벽하게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창이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오직 그가 쟁취한 서울의 야경과 그의 곁에 선 윤서아의 미소만이 비쳤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제국이 그의 발 아래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